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핵심 포인트 짚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자,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여전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죠. 근데 종가는 확 땡겨 올려서 1.9%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는 게 한미반도체만 반등이 나왔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뭐 이 종목 저 종목 볼 거 없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딱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3.5% 반등이 나왔고요. 하이닉스 3%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결이 같죠. 그리고 삼성전자랑은 아직까지는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는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여기서 고가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못해도 정고점, 그쵸? 20만 원 정도를 확인하는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 기반에서 미증시에서부터 선물이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반등을 했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이오나 조선들이 약간 좀 고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조선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 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이 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오고 나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내용 그 정리를 위해서 기사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어닝콜을 통해서 언급한 25년 회계연도 그리고 쭉 보면 예상치를 25년 1분기까지 284억, 2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클라우드 부문 매출 성장세가 MS 전체 매출 성장세를 견인한 것이라며 애저의 성장세가 28에서 29% 정도 올라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 과다 지출, 그렇죠? 과다 지출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럼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과다 지출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익화 우려를 불식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관계자는 25년 회계연도 자본 지출은 분명 24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커지겠지만 AI 고객의 확인된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것.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 증대에 기여할 잠재력을 AI 부문이 갖고 있다. 즉 앞으로 AI 고객의 확인된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AI 고객의 확인된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금액에 대한 과다 지출이 아니라는 거죠. 즉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장 마감하고 나서 AMD와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에서 5%, 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실적은 8월 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투자할 거야.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한국 시장의 적용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올랐고요. 하이닉스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는 아쉽지만 뭐 큰 반등은 아니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관련, 그렇죠? 상승하는 모멘텀 관련해서는 여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유지된다. AI 반도체 성장세는 유지된다. 수요는 유지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 비교군이 너무 먼데 인터넷 시대가 처음 왔을 때도 뭐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은 정착이 됐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저도 뭐 크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반등하는 구간을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너무 장기간 올라왔잖아요.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디테일한 가격대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늘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죠. YC와 같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YC와 같은 종목처럼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의외로 주가가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쪽도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굳이 한미반도체만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똑같이 반도체를 해야 된다면 YC도 같이 공략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상승하는 강세 종목군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가격 기준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YC를 보는 이유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도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가격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실전에 적용돼야 되는 수치는 그쵸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자 DI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쪽이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5% 14% 강세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보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반도체 관련해서 재룡 전기나 재룡 산업과 같은 종목군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떤 식의 상황이 만들어졌나요? 상승하는 구간에 16% 3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 보면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그쵸?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제가 주말 라이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또는 한미반도체의 이번 반등 구간에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거나 주말 라이브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주말에 하루 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가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도 지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등하고 나서는 반등에 대한 폭이 명확해요. 반등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이 됩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내가 여기가 최대 바닥이니까 지금 사면 되겠네. 그래서 쭉 보유하다가 여기서 늘어지게 되거나 한 번 더 하락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내가 꾸준히 보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 과정, 즉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는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과 주말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쵸? 시세가 나왔을 때 가격을 체크하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격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가격 전략 기준에서는요.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모두 이해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